프리프로덕션 단계, 그러니까 실제 제작하기에 앞서 전사, 기사, 마법사, 궁수, 암살자의 실루엣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안녕하세요, 라이트박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릭터 컨셉 아트 기초 내용 중 직업군에 따른 캐릭터 체형별 실루엣의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직접 썸네일 스케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먼저 판타지 계열 직업군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슈터 장르의 캐릭터 직업군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판타지 계열 직업군에 대한 강의 내용은 좀 길어서 두 파트로 나뉘어 업로드 될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 이미지를 봐주세요. 우리들은 어떤 사물을 볼 때 저주파 이미지를 먼저 인식하거든요. 저주파 이미지란 피사체의 외곽 실루엣이나 덩어리로 뭉쳐진 색상과 같이 한눈에 바로 보이고 인식되는 무언가를 이야기해요. 고주파 이미지는 얼굴의 자세한 생김새, 머리 스타일, 옷에 장식된 패턴과 같이 더 세세한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도 이 저주파 이미지를 고주파 이미지보다 더 먼저 인식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는 캐릭터 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응용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강의에서 배울 캐릭터 썸네일 스케치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이 저주파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작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캐릭터가 어떤 직업군이다 라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고착화된 이미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탱커형 캐릭터는 보통 덩치가 크고 우람하고 피통이 많아 보이는 외형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법사형 캐릭터는 호리호리한 편이고 몸에 천을 둘러 가볍게 옷을 입고 다니는 형태의 디자인이 주로 많이 보인답니다. 이렇게 고착화된 직업군에 따른 실루엣의 특징을 컨셉 아티스트인 내가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실무 작업 진행 시 탱커형 캐릭터인데 딜러형 캐릭터로 그리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캐릭터의 직업군이 아닌 전혀 다른 외형의 캐릭터를 디자인하게 되어서 상급자의 컨펌이 나지 않아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업군에 따른 실루엣 특징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번 시간을 통해 명확하게 그 특징을 파악해 놓으면 향후 캐릭터 디자인을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프리프로덕션 단계, 그러니까 실제 제작하기에 앞서 사전에 작업해보는 단계에서는 캐릭터 컨셉 디자인을 할 때 그 캐릭터의 직업을 바탕으로 실루엣 디자인, 즉 썸네일 스케치를 먼저 진행한 뒤 캐릭터를 확정하고 이후 프로덕션 단계에서 디테일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사람들에게 이미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힌 직업군 이미지로 썸네일 스케치를 먼저 그려서 해당 직업군의 특징이 잘 묻어나는 캐릭터가 맞는지 검증을 하는 과정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가지는 이유는 캐릭터 디자인 작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물론 프로젝트별로 이런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캐릭터 썸네일 스케치를 건너뛰는 경우도 있어요.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에 맞지 않거나 또는 초반 프리프로덕션 단계의 아트를 아트 디렉터가 모두 선작업해 놓은 경우라면 스킵할 수 있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썸네일 스케치를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지 세계관에서 직업군을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끝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심플하게 대표적인 5가지 직업을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사, 기사, 마법사, 궁수, 암살자의 실루엣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썸네일 스케치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전사를 먼저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게임을 개발할 때 보통 전사의 체형이 기본이 되고 그 이후 다른 캐릭터들의 체형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노멀형 캐릭터의 등신비는 7.5에서 8등신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려드렸죠. 전사는 이런 노멀형 캐릭터에 속하므로 8등신을 기준으로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통 판타지 게임에서 전사는 딜러형 타입들이 많고 또 전사하면 떠오르는 다음과 같은 캐릭터 이미지들이 있죠. 전사는 근거리 공격을 하고 검술에 능하며 경우에 따라 쌍검을 다룰 수도 있다.
무기는 원핸드 소드부터 투핸드 소드까지 또 검 이외의 다양한 무기를 다루나 재빠른 움직임에 방해되는 거대 무기류는 사용하지 않는다. 방패는 지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기사처럼 크고 묵직한 방패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보통 갑옷은 활동하기 편하고 덜 무거운 레더 아머류를 즐겨 착용한다. 전사계열 클래스는 보통 안정적인 공격과 방어력을 가진 공수 밸런스가 좋은 클래스다. 대략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죠? 여러분들은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전사에 해당하는 어떤 실루엣 이미지를 머릿속에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 키워드나 이미지들은 킵해두고 기획자나 디렉터 또는 AD가 요구하는 어떤 키 디자인의 실마리에 해당하는 컨셉 디자인들이 있을 거예요. 마인드맵으로 기초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기획자나 디렉터 쪽에서 요구한 컨셉 디자인 특징이 다음과 같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초반 프리프로덕션 컨셉 디자인이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실제 실무에서는 이보다 더 상세하고 세계관에 부합되는 기초 설정들이 잡혀 있을 것이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본 강의에서 그런 내용들을 모두 다루어 예행 연습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 정도만으로 진행하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서 정리했던 마인드맵의 키 디자인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덧붙여서 몇 가지 실루엣 디자인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마인드맵에 심플하고 간략화된 형태로 간추려 보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겠네요. 우선 첫 번째로 기본적인 자료 조사를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진행하세요. 키 디자인에 해당하는 늑대 또는 사자로 디자인된 어떤 아이템을 찾아야겠죠? 저는 사자로 일단 찾아볼게요. 이런 사자와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오네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의 디자인으로 실루엣이 그려져야 사람들이 사자로 인식하겠구나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료조사도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캐릭터 기본 등신비인 8등신비로 실루엣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려진 기본 등신비 가이드라인 위에 앞서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썸네일 스케치를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스케치할 때는 지금은 프리프로덕션 단계이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특정 이미지들이 없으니까 다양한 컨셉 아이디어로 접근해 보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썸네일 스케치는 3에서 5종 정도 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만약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면 그 이상 그려볼 수도 있겠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상급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자분이 썸네일 스케치 3종만 그려서 보여주세요 했을 때 여러분이 딱 3개만 그려서 보여주면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보통 개수를 명확히 세워준다면 그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작업해서 보여주는 편이 평가가 더 좋을 겁니다. 상급자분은 이분은 내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보여주네,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분이다 라고 분명 생각할 겁니다. 다만 개수 늘리기에 연연해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컨셉 디자인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형태의 한두 가지 포인트가 다른 실루엣 디자인은 일을 대충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때문에 가급적 등신비와 체형은 같지만 사자를 키워드로 한 다양한 아이디어로 완전히 다른 형태로 썸네일 스케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비슷한 형태로만 특징을 잡아 그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요청이 오는 대로 그려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실루엣 디자인을 진행할 때는 캐릭터의 모든 부분의 디테일이 명확히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 캐릭터의 직업군에 해당하는 주어진 디자인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눈에 보아도 컨셉이 명확히 보이는 디자인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자잘한 디테일은 넣지 마세요. 썸네일을 그리는 목적은 멀리서도 해당 직업군이 명확히 인지되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거든요. 때문에 얇고 자잘하고 세밀한 디자인은 멀리서 보이지도 않고 해당 직업군의 특징도 명확히 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키 디자인이 크고 눈에 잘 들어오도록 스케치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가며 디자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는 7:3 비율을 기본으로 하심이 좋습니다. 여기서 7은 한두 가지 도형이 중심이 된 베이스 디자인 비율을 말하고요. 3은 키 디자인의 비율을 말합니다. 7에 해당하는 베이스 디자인은 눈에 너무 많이 띄거나 화려한 디자인이 아니라 심플하게 도형화된 반복되더라도 눈에 덜 띄는 디자인을 말하고요. 3에 해당하는 키 디자인은 해당 캐릭터 디자인에서 가장 눈에 띄고 쉽게 그 캐릭터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답니다.
여기서는 사자가 3에 해당하는 키 디자인에 속하기 때문에 사자의 특징을 적절한 비율로 그려주고요. 또 이성을 잃고 버서커가 될 것 같은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모습으로 최대한 썸네일 스케치를 진행했어요. 나머지 7에 해당하는 베이스 디자인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적절히 그려줬답니다. 네, 이렇게 제가 3가지 정도 썸네일 스케치를 진행해 봤는데요. 제가 그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특정 키워드를 정해놓고 그 키워드를 마인드맵화 하시고 그렇게 요약된 디자인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당 직업군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그려보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사 클래스를 작업해 보기로 해요. 역시 기획자나 디렉터 또는 AD 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키 디자인이 실말에 해당하는 컨셉 디자인 설정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번에는 이런 식의 요청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기사지만 방패와 랜스를 든 방어에 특화된 스킬을 지닌 캐릭터군요. 방패를 든 기사 타입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판타지 게임에서 거대 방패를 든 기사라면 헤비 아머를 입은 방어력이 높은 탱커 타입을 쉽게 떠올리겠죠? 또한 몸이 거대하고 두툼하며 체력이 높은 외형적 특징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최전방에서 후방의 아군들을 지켜주며 싸우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네요. 컨셉 설정에서 요청한 디자인 중에 악마가 형상화된 갑옷을 원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키 디자인으로 악마에 초점을 맞춰서 악마와 관련된 이미지를 핀터레스트에서 검색해보죠. 아니나 다를까 검색해보니 보시는 것처럼 날카롭고 뾰족한 실루엣과 뿔 같은 것들이 변형된 형태가 많이 보이네요. 이런 외형적 특징을 반영해야 사람들이 내가 디자인한 것이 무엇을 바탕으로 디자인한 것인지 한눈에 바로 알 수 있겠죠. 계속 강조하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디자인보다 그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잘 디자인하고 포장할까를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이해 못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나는 악마라고 그렸지만 사람들은 악마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으로 인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디자인을 올바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자료조사도 했으니까 이제부터 실루엣 스케치를 진행하는데요. 우선 지난 전사를 그릴 때처럼 등신비부터 정해야겠죠. 육중하고 거대한 체격을 지닌 기사이니만큼 등신비는 아무래도 9등신 이상이 좋겠죠. 스케치를 진행할 때 도형을 조합해 해당 캐릭터의 실루엣적 특징을 쉽게 잡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이번 기사 직업군은 네모 또는 마른 목골을 조합해 이런 육중한 체격의 기본 특징을 잡아 베이스로 7 정도 비율을 갖도록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자료 검색에서 보았듯이 악마의 외형적 특징인 날카롭고 뾰족한 것들은 삼각형이나 원뿔 등을 이용해 캐릭터 전반에 걸쳐 해당 특징도 적절히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악마가 형상화된 디자인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해당 키워드가 캐릭터 전체에서 가장 눈에 잘 띄도록 디자인해주고 그 비율은 3 정도를 갖게 해줬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는 거대 방패와 투구 등의 악마의 뿔 형상을 추가함으로써 이 키 디자인이 3 정도의 비율을 가지도록 그렸고요. 두 번째 캐릭터는 뼈를 주 키워드로 삼았는데 이렇게 방패에 해당 특징을 적절히 부여함으로써 키 디자인 비율이 3 정도로 보여지도록 구성해 줬답니다. 또 방어에 매우 특화되어 있어 보이고 덩치가 크고 우람하면서 엄청난 힘을 자랑할 것 같은 느낌도 잊지 않고 반영해 줬습니다. 네, 이번에도 저는 썸네일 스케치에서 두 캐릭터가 비슷한 외형적 특징을 갖기보다는 서로 완전 달라 보이도록 디자인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이러한 썸네일 스케치에서는 각 캐릭터가 외형적으로 완전히 달라 보이도록 컨셉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비슷한 외형적 특징을 갖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그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썸네일 스케치를 전사와 기사 각각 2-3종 정도 진행해 봤는데요.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썸네일 스케치를 진행하면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직업군의 썸네일 스케치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까요. 해당 직업군의 특징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강의를 시청하시면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실무에서 해당 내용으로 실수하는 일은 결코 없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강의 영상들이 컨셉 아트 및 일러스트를 배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채널 가입을 통해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후원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채널 회원분들 및 댓글로 격려해주시는 분들, 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